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새로 창업을 앞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간호사분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분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은 방문 간호만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방문 간호 그 단독급여만 시행하는 센터는 굶어 죽으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인프라가 확실히 있다든지 수급자를 매칭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방문 간호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뭐 가산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 이유가 간호사나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가산 인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좀 더 넓지만, 이분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가산금 자체가 적어요. 가장 높은 게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 인력으로 사회복지사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거고, 요양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 관련된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시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채워줄 수 있는 게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방문 요양이잖아요. 일상생활 도움, 가사 도움, 정서 지원, 뭐 외출 동행 이런 게 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돼서 등급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선시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서 방문 간호는 좀 더 이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죠. 튜브를 가지고 있다든지 욕창이 있다든지 파킨슨이나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운동이 필요한 분들은 방문 간호를 희망하긴 하지만, 그 니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방문 요양으로 거의 다 돌아서요. 그러면 당연히 방문 요양이랑 같이 해야죠. 일부는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방문간호 필요한 분들 우리 센터로 연결해주세요 라고 다른 센터에다 얘기할 때도 우리 센터에서 방문요양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안 해주면 어떡하냐 하는 말씀 하시는데, 연결 안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방문간호만 단독으로 시행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문간호만 하게 되면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이 되면 가산 인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산 인력은 관련 기준상 상근직이어야 됩니다. 상근직이면 건강보험 포함해가지고 적어도 매월 230만 원 정도는 그분한테 줘야 돼요. 근데 간호 같은 경우에는 월에 이용하는 그 횟수가 적죠. 주 1회, 길면 2회, 3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양에 비하면 이용하는 게 훨씬 적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가산금 자체가 훨씬 적습니다. 결론은 월에 230만 원 정도 가산 인력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 급여 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센터에 보관하는 거랑 수급자들에게 보관하는 파일들 이걸 다 내가 한다? 해야죠.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월에 한 번을 이용하시든 월에 31일을 이용하시든 간에 센터에서 보관해야 되는 서류, 수급자들에게 보관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수급자들에게 방문해야 되는 그 기준 자체가 동일해요. 그렇게 되면 방문 간호만 시행하는 센터는 본인이 다 돌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가산 인력 지원도 제 못 받게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간호사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창업을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나는 목욕 안 할 건데요?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이제 일단은 센터 창업을 할 때는 같은 서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명의 시설장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한 다음에 해당 급여를 내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창업할 때는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건 간호사건 간에 본인 그 직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보면은 최대한 끌어와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방문 목욕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필요하게 되는 건들이 생겨요. 가정요양을 하는데 가정 목욕도 같이 할래요? 이런 분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목욕을 안 하는데 딴 데로 또 넘기겠어요? 그게 또 안 맞잖아요. 한 건을 하건 두 건을 하건 아예 안 하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은 최대한 끌어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통합재가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의 급여 종류만 시행하는 방문 이런 재가센터는 아무래도 도태되기 쉬워요. 국가에서 시범사업이건 뭐건 할 때 나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시범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그만큼 좀 더 많잖아요. 본사업으로 들어올 때보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걸 다 끌고 와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창업한 다음에 하든 말든 그건 나중 일인 거고, 창업할 때는 최대한 사업을 끌고 와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 가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이제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